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요즘 ETF 연금저축 뭐 투자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ETF 관련 유튜버분들이 거의 뭐 이제는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 주는 사이버 레카와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요. 요즘 보니 올해 들어서 터진 게 뭐냐면요. TR ETF, 해외 TR ETF 폐지, 그다음에 배당금 뭐 이중과세 논란, 그다음에 IRP 안전자산 30%룰 폐지 등 뭐 이런 게 스펙타클하게 퍼지고 있잖아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올해인데요. 진짜 올해 2 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슈가 또 하나가 더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해외 펀드 이중 과세 이거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이거 배당금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원래 환급해 줬던 거를 환급을 안 해 주고 그냥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원래 해 줬었는데 연금저축계좌랑 ISA에서는 원래 선 환급해 주고 후 징수를 했는데 이걸 안 해 준다고 해서 이중과세 논란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일부 양보를 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의 말뜻을 한번 이해를 해 봐야겠죠. 일부 양도라.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일부 양도. 선심 쓰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쪼금 니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내가 일부 양보할게. 선심 한번 쓸게.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무슨 선심 쓰기도 아니고 원래 했던 걸 안 주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그걸 알고 혜택을 알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이 혜택을 뺏어 버리는 건데 다시 또 뭐 일부 양도를 해서 선심 쓰는 척 이렇게 하는 것도 쪼금 화가 많이 나는데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죠. 원래는 우리가 지난해 12 월까지 외국 납부 세액을 원래 공제를 했다가 환급을 받았잖아요. 배당세를 받으면은 미국에서 배당세를 받으면은 배당 수익에서 원래 이거를 배당세를 내고 공제가 됐는데 그 공제가 받은 거를 환급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선환급을 하고 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당세를 그냥 미국에서 만약에 뛰어간다고 하면은 뛰어가고 그다음에 이 공제액 있잖아요. 어 배당 수익액이 빈 이 환급을 안 해 주고 공제액으로 이게 포인트로 쌓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제를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해 보면 그러면 다시 뭐 환급을 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국고로 이제는 보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뭐 포인트로 또 모르겠어요. 이게 조삼모사식 정책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지켜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화나는 거죠. "계란 후라이 뒤집듯 이렇게 정책을 바꿀 것이냐. 가입하라 해 놓고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하냐. 청년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줬다 뺏으면은 원래 더 화나는 법이잖아요. 원래 안 줬으면 몰라도 줬다 뺏으면 화나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가입할 때 이거를 생각해 놓고 연금저축이나 ISA 이거 가입할 때 왜냐하면은요. 큰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연금저축도 뭐 55세 이후에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건데 그러면은 그 날짜까지 그 세월까지 우리가 돈이 묶여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인데 큰돈이 묶이는 계약인데 그걸 다 세밀하게 우리가 따져 보고 큰돈을 묶으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혜택까지도 다 여러분들 일일이 따져 봤겠죠. 물론 얼핏 그냥 들어서 좋다더라 해서 택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다 따져 보고 했을 텐데 이걸 했다가 계속 이런 혜택을 줄여 버리면은요. 과연 장기로 들 사람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과감하게 이게 아니다. 이거 외국에 낸 세금을 왜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 좀 안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혜택으로 남아서 우리는 한 거였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니 국민연금도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국민연금도 우리 나중에 못 받잖아요. 못 받는다고 막 계속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빨리 개혁해 주세요. 아니 없애 주든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국민연금이 더 아닌데 왜 이거는 개혁을 못 해 주고 왜 힘없는 이런 ISA나 뭐 연금저축 이런 투자자들 그나마 그냥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 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왜 피해를 주냐.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그걸 또 이제 선심 쓰듯이 포인트제로 한다. 그래서 금토업 관계자분께서 이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게 잘려서 뭐 기존의 뜻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절세 혜택을 기존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일한 수준으로 받는다고요? 똑똑한 금투 관계자 맞으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가입자 불만이 줄어들 듯 전혀 안 줄어들습니다. 더 열받습니다.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제로 또 이걸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포인트제도 이것도 문제가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딥시크 중국의 AI죠. 딥시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이중 과세 논란 때문에 포인트로 돌려준다는데 이걸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딥시크에서 이걸 쭉 데이터를 찾아보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해 줬는데 이거 괜찮아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국내 상장 해외 ETF 이중 과세 논란 이 정부의 포인트 환급 대책을 쉽게 설명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했나요? 기존의 시스템은 원래 여기 쭉 읽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선 환급을 해 주고 국세청에서 그다음에 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5 년에 변경이 돼서 그냥 현지에서 징수된 금액은 그대로 그냥 환급을 안 해 주고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영향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연금 계좌나 IRP 그죠? 연금저축 그다음에 ISA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소득세 3에서 5%가 추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은요. 총 세금이 18에서 20%가 더 넘을 수가 있습니다. 15% 징수된 다음에 이제는 또 3에서 5%가 붙으니까 18에서 20이 세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 환급 대책은 뭐냐? 이게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될까 봐 이렇게 하는 건데요. ISA 계좌에서는요. 여기 잘 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쭉 이렇게 해서 원래 국내 세금을 9% 차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만기 시에 9% 세금 부과 시에 해외에서 낸 15% 중에서 9%를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 세금이 0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연금 계좌도 아직 논의 중이지만 연금 수령 시에 해외 세금을 공제하거나 연금 소득세 환급을 검토한다. 이거를 하고 있다는데 아직 논의 중이다. 그래서 왜 포인트로 표현을 했냐 이걸 물어보니까요. 해외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 그러니까 포인트처럼 적립해 두고 나중에 국내 세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15 원의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은요. 포인트를 15원 적립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 세금에서 5원 부과 시 포인트 5 원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실제 납부 금액은 0 원이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대로 보전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조삼모사 아니야?"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포인트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 이게 섞여 있잖아요. 국내 주식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미국 주식이 섞여 있는 ETF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배당을 해외 배당을 또 따로 분류를 해서 그거를 해외 세금을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별로 포인트를 또 쌓아서 철수는 200 포인트, 영위는 300 그다음에 민수는 500 이거를 어떻게 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다 저장을 해 놓고 증권사별로 막 이거를 다 저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합쳐서 이거를 세금 20년 30년 후에 세금을 낼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산술법을 마련을 해서 공제를 해 줄까? 지금 들으시면서도 막 복잡하죠?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까? 우리나라 지금 AI도 제대로 개발도 못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지금 AI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AI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나요? AI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어떻게든 쇼핑몰 하나 만들어서 또 분할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이거를 과연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까? 아니면은 이런 기술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이런 거 개발하다가 개발 비용만 엄청나게 들고 또
철회하는 거 아닌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의 경우 회법 개정이 필요해 25년 내에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 그러면 25 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법 개정도 안 되고 이걸 시행을 하면은 과연 그게 맞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냥 돈을 주기 싫으니까 일단은 뭐 제도도 없고 법도 없는데 일단은 시행을 해. 시행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이제 이걸 해 준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아마추어다.' 이거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투자할 때 더 중요한 거는 과세 이연 효과가 줄어드는 게 이게 가장 큰 거죠.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징수됨으로써 복리 효과가 약화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죠. 우리가 이게 연금저축이나 특히나 ISA는 뭐 저는 뭐 장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3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5 년이나 3년 이상 갖고 있어야 효과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뭐 55세 이후에 받는 거니까 엄청난 초장기 투자거든요. 이 장기 투자에서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 재투자랑 그다음에 과세 이연 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걸로 1 년, 2년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 년, 20 년, 30년 가면은 그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뺏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냐면요. 제가 때를 높여서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한데요. 국민연금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연금저축이나 IRP나 뭐 ISA 이거 하면서 세액공제 해줄 테니까 그거 하라고 개인 노후는 알아서 이런 거 가입을 해서 대비하라면서요. 장기 투자하라면서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이 부족한 건지 세수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또 이걸 바꾸냐. 우리가 장기 투자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계란 후라이디 뒤집듯 이런 걸 바꿔 버리면은 누가 이거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ISA나 IRP 돈을 넣을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지금도 혜택이 좋긴 하지만 그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은 과연 신규 이렇게 할 수 있는 20-30 대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개인 노후는 알아서 대비하라면서 알아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비하는 혜택도 다 이제 '아 정부가 힘들다.' 해서 뺏어가 버리면은요. 과연 이제 노후는 누가 우리를 챙겨줄까? 국민연금도 못 챙겨준다는데 아이 이럴 거면 국민연금을 없애자니까요. 아 진짜 이것도 화가 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ISA 계좌는 뭐 7월 이후 만기 예정자라면 포인트 공제 혜택을 적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거 해 봐야 아는 거고. 연금 계좌 지금 정부 대책 발표 전까지 해외 ETF 비중 조절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를 왜 우리가 고려를 하냐고요 진짜로. 우리 진짜 연금 계좌 들으시는 분들은 직장인분들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 지금 들여다보면 안 돼요. 솔직히 그냥 지수초정에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면서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또 이제 정책 변화에 맞춰서 투자 계획도 또 바꿔야 되냐. 이거 제가 ETF 보는 유튜버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참고하려고 영상들 많이 보는데요. 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도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서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투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연금저축 계좌나 그냥 뭐 S&P 500 이나 나스닥 100 그냥 넣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넣었던 이런 친구들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들은 과연 이런 거를 어떻게 또 투자 계획을 또 세워서 바꾸고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참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반 계좌는 이중과세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냥 단기 배당 있잖아요. 수익 추구 시 유리할 수도 있고 직투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정책입니까? 연금 계좌를 더 좋게 해 줘야지 가면 갈수록 왜 일반 계좌보다 연금 계좌를 안 좋게 해 주려고 하냐. 이 격차를 왜 줄어들게 하냐. 그러면 누가 진짜 장기 투자할까 저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포인트 환급 제도를 왜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의문인 게 뭐냐면요. 일단은 뭐 챗GPT나 딥시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돈이 없어서 일단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뭐 이거 뭐 돈이 안 없어서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단은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좋은 거죠. 포인트로 이렇게 지금 밀어 놨다가 나중에 뭐 얘가 쭉 55 세까지 연금저축을 들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 들면은 포인트 환급을 해줄 텐데 그때 그전에 이제 뭐 해지를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 좋은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더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혜택은 더 줄어드는 거죠. 뭐가 줄어드냐 아까 과세 이연과
배당금 재투자의 이 복리 효과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1-2년 하면은 모르겠지만 20년 30년 하면 엄청난 이거 혜택인데 이거를 뺏어 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허탈합니다. 근데 정부는 왜 자꾸 요즘 이럴까요? TR 폐지 뭐 그것도 TR 해외만 폐지했죠. 국내는 놔두고요. 국장은 놔두고 또 연금저축 말고 IRP 있잖아요. IRP나 이 계좌 DC형 계좌 이거를 안전자산 30% 룰을 폐지를 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이거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다 뭐냐면요. 결국에는 국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지금 2 년간 세수 펑크가 8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도 지금 1% 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수는 부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거 줄 여력이 안 돼요. 정부가 이제는 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도 다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혜택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따져 보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혜택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연금저축이나 국민연금도 당연히 혜택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앞으로 세금은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나왔을까? 당연히 아파트에서 나왔죠. 이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이런 정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GPT에 미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미쳐 있습니다. APT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K 아파트를 실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실할 수가 있나요? K 아파트를. 반도체나 우리가 자동차나 전자제품 이런 거를 수출을 해야지 이런 산업을 이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부동산 살리기에 지금 정부가 혈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신사업들이 무너지고 성장률은 이제 계속 꺾이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금이 이제 덜 걷어지겠죠. 그러면은 개인들한테 이제 세금을 더 걷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A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거에 혜택들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왜냐? 정부가 점점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뭐 포인트 제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제도나 시스템은 마련도 안 됐는데 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아마추어인데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SA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해외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해야 됩니다. 절대 국장에는 여러분들 눈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부 반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입니다. 정부가 국장을 장려하면은요. 지독하게 우리는 해외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정부가 아파트를 장려하면은요. 여러분들 지독하게 따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